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백선호 구단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경기에서 김미리 선수가 김종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려팀이 8대3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자팀이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자팀은 4사람만 남았거든요. 이 4사람이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이 남자를 구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신사팀의 어벤져스 오늘 출격한 선수가 안종 선수인데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아마연승 대항전과 프로연승 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는 신사 승려 7명이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네, 프로연승 대항전은 신사 12명, 승려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신사팀 현재 김수장, 한종진, 김동엽 선수만 1승을 거두고 모두 탈락을 하고 현재는 안조영, 이성재, 유창혁, 이창호 이 4명의 어벤져스만 남았습니다. 승려팀은 김수진, 박지연, 이영주 선수가 6승을 거둬주고 탈락했고요. 김미리, 박지은, 오정아, 이민진, 김혜민, 조승아, 오유진, 김채영, 최동 선수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안조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안조영 구단 굉장히 유명한 기사인데요. 오늘 대국이 지지옥션배의 첫 대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조영 구단 하면 지금 이 지지옥선배의 신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이유는 예전에 유창혁 구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니어리그 첫 시작할 때 제가 시니어즈는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시니어에서는 제가 신진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안조영 구단이 만약에 이것을 개막시켰으면 최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지지옥선배에서는 신진서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첫 출전한 안종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함께 대극장으로 가보시죠.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입니다. 본선 12번째 대국 안조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집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안조영 구단. 네, 돌을 맞췄으므로 김미리 선수가 한 번으로 시작해야겠죠. 네, 안조영 구단 1979년생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고요. 본격 기전이 원익 110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반집의 제왕, 바둑계의 대조영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안조영 구단의 출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김희일 선수입니다. 1991년생 요리명리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미리 선수는 그동안 이 2번의 출전 동안에 많이 우리가 포기를 했었죠. 네, 안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지지옥션배 생긴 이래로 처음 출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랭킹 시드를 받아가지고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시합도 안 하고 그때 상금만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출전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얘는 일찍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조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1979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네. 입단은 1993년. 현재 1508전 중에 982승, 승률이 65%니까 상당히 좋은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93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97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이 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97년에 프로 신예 10골전에서 우승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는 또 원익 10단전 본격 기전에 또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격 기전에서 우승은 못했는데 준우승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우승자는 누구였냐면 이창호 구단이었어요. 이창호 구단만 아니었으면은 안조영 구단이
우승 트로피를 여러 번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1999년 최고위전에서 준우승, 이창호 구단이 우승했고요. 네, 2002년에 국민 패스카드배 패항전도 준우승, 네. 역시 이창호 구단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SK 앵크림배 명인전도 이창호 구단에게 져서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뭐 여러 번의 준우승을 거뒀는데 그럴 때마다 이창호 구단과의 바둑둘 때도 그렇고 어느 기사하고 바둑둘 때 항상 이 계산이 밝고 네, 이 오래되는 바둑두면 반집의 승부사란 말이 있습니다. 반집을 그만큼 많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안정 구단과 이제 쌍벽을 이뤘던 기사가 이제 목진석 구단인데요. 이 목진석 구단도 사실은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네, 본인이 국가대표 감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회에 이제 나오지 않겠다 하고 고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조현 구단과 목진석 구단이 절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단짝인데요. 이제 안정 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가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근데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선배로서는 스승인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 또 유창혁 구단이 있었죠. 그 세 기사 다음에는 이 동료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최명훈 구단이 이 또 나이가 같았는데 네. 최명훈 구단이 세계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계속 시합을 많이 벌였었는데 최명훈 구단이 결국은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꺾지 못했어요. 그 뒤를 이은 기사가 안조영 구단입니다. 아, 바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안조영 구단이 잘 안 되자 그 뒤를 이은 기사가 목진석 구단이었죠. 목진석 구단은 한번 이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바둑왕전에서 한 번 우승을 했었는데 네. 2차 우승을 꺾고 다른 기전에서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누구였냐면 최철환 구단이 처음으로 이창호 구단에게 도전을 해서 국수 타이틀을 쟁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철환 구단을 최국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기사가 이서들 구단이었고요. 이서들 구단 다음이 강동현 구단이었습니다. 강동현 구단 물론 지금도 실력이 굉장하지만 그렇게 일찍 두각을 나타냈었나요? 네, 강동현 구단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탔는데 특히 이 전자랜드배에서 2차 구단을 이기면서 그때 우승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강동현 구단이 인터뷰가 통통 튀는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창호 사범님한테 꼬장바닥을 둬가지고 이겼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딱 진짜로 듣고 네. 많은 안티팬이 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때 이제는 이세돌 구단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네. 사범님 제가 10년 동안 모은 안티팬을 갖다가 동현이가 단 3개월 만에 다 자기가 다 몰고 갔다 하고 막 웃으면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 강동현 구단이 그냥 꼬장바닥을 둔 것이 아니고 끈질긴 바닥을 뒀는데 본인이 말을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네. 이제 안티팬이 생겼던 것이었죠. 강동현 구단이 원래 평소에도 언변이 뛰어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을 보니까 첫 수가 특이했어요. 흑이 3-3에 두었거든요. 네, 아주 재밌는 수를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첫 수를 이 3-3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조현 구단은 양화점으로 돌을 뒀는데 여기서 일자로 지켰을 때 어깨를 짚어가지고 놓은 것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흔했었는데 요즘에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백은 이렇게 오겠다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올지 아니면은 여길 붙일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쪽을요. 네, 이 붙이는 수 많이 두는데 네. 안조현 구단의 옛날 모습은 이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데 붙여가지고 뭐 좀 물어보는 걸 많이 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젖히고 나오면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이쪽을 밀고 나오고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은 듭니다. 잡으면은 늘고 나오면은 이쪽으로 오고 아하. 네,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오고요. 나올 때 이쪽으로 오고 이걸 나올 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걸 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급전적인 아주 재밌는 바둑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초반에 흑이 3, 3을 뒀다는 거는 먼저 실리를 찾아겠다. 3, 3 팀들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수는 이수입니다. 일반적인 수는 이수인데 여기서 이제는 최근 AI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붙이는 수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과연 안저영 구단은 어떤 수를 둘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붙였을 때 흑이 위로 젖히면 백은 어떻게 되나요? 아, 붙였을 때 네, 역시 붙여가네요. 붙여오네요. 우려 치게 되면은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쪽으로 젖히게 됩니다. 아래쪽으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만 준다면은 이것은 단두치고 놓을 때 늘어둠으로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것은 백이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우하기 쪽 흑의 형태가 우영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젖힐 때 이렇게 젖히면은 일로 막는 손을 잘 두지를 않고요. 둔다고 한다면은 이거 단두치는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수도 있습니다.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단수를 치면은 여기서 네, 실전을 보시죠. 실전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여지겠네요. 것이 거대에 나오겠습니다. 네. 네, 단두치고 이때는 이쪽을 찌르고 막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찌르고 나올 때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따내면은 단수치고 놓고 따내고 이때는 박력 있게 단수치는 수도 있고 가만히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거의 뭐 여기서 가만히 빠지는 수도 있고 단도치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죠. 네. 근데 일단 젊음이 좋은 것이죠. 나이가 좀 들면은 빠질 수도 있는데 젊음은 단도치입니다. 일단 패기 있게. 네. 김유리 선수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패기 넘칠 때죠. 네, 여기서는 세 칸은 침투가 보이니까 네, 지금과 같이 두 칸이 정수겠죠? 예, 뭐 꼭 세 칸이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수는 이렇게 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오는 것은요, 지금 이쪽으로 붙이고요,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느는 것까지 다 정수거든요. 다음에 이쪽으로 딱 씌워두면요, 이한짐이 도망가야 만만치 않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이수로 그냥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다시 맞고 오면은 젖히고 단수 치면은 놓고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것은 백의 성공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죠. 네, 흙이 약간은 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중복인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하기 쪽은 백이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우아기 쪽은 일단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탁 따내게 되면은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가 이 패는 아마 양보를 안 할 겁니다. 백도 어떻게든지 이걸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당장 그냥 두는 것은 이렇게 젖히는 것은 이건 살아있죠. 놓고 두는 것은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살아는 있거든요. 근데 이 패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바둑이 좀 불리한 사람이 여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좀 불리한 사람이 좀 소리를 많이 지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우하기 쪽은 서로 불만이 없는 일종의 정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정석입니다. 네. 안저영 구단이 지지옥 선배에서는 지금 첫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저영 구단 지지옥 선배 나온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바둑을 보여줄지. 안조영 구단은 어떤 기풍인가요? 안저영 구단은 예전에는
저도 안재현 구단이 예전에 전성기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생방송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바둑을 두거나 여러 기사를 바둑을 둘 때 생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분하게 두면서 바둑을 숨이 긴 바둑을 많이 뒀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서 끝내기에서 좀 이득을 봐서 미세하게 이기는 바둑을 많이 뒀던가요? 그렇죠. 근데 반집의 승부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목준석 구단이 한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는 예전처럼 반집의 승부사라는 말이 들 만큼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둑을 좀 탐험 바둑을 많이 둔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탐험 바둑은 우리 목 구단이 더 잘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웃으면서 안재현 구단도 새로운 툴을 많이 즐겨 두는데 아, 이번에 이 지지 옥션배에서는 과연 그런 툴을 둘지 궁금하다. 네. 그렇군요. 네. 아직은 읽어보면 일단은 들여다보겠죠. 네, 그렇죠. 연구가 되지 않은 좀 모험적인 수를 안전 구단이 최근에 즐겨두고 있군요. 네. 지금 이쪽을 들여다봐서 이으면은 뭐 한 이런 정도로 두겠다는 것이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응수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들여다본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 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이 싫어서 보통 이수로는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약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한 칸이요. 네, 이걸 밀지는 않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기가 좀 꿉꿉하고, 네, 이 모양이 100%다 흙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흙이 주도권을 많이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은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켜가지고 백도 충분한 모습이고 흙이 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걸 차단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젖히게 되면은 끊는 수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아, 이을 때 늘게 되면은 이 젖히는 수도 괴롭고 이거 느는 수도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모양이 쉽게 공략을 잘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이 옴으로써 지금 이런 데 오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흙이 막으면요? 네, 옆으로요? 이쪽으로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이것은 이 모양은 깨끗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언뜻 보시면 지금 이 돌이 이걸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흑돌은 3개가 있고 백돌은 3, 4, 5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에 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흑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젖혀 나온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은 젖히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늘어버리면은 오히려 끊는 수 이런 등등이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백이 흑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흙이 든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 수는 아주 재밌는 수네요. 어떤 수인지 좀 어렵습니다. 삼선을 침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반발하기 때문에 네, 흙이 4선으로 갔는데요. 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쪽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양은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 나중에 여차하면은 흙이 이렇게 두고요. 나올 때 젖혀버립니다. 그럼 단수를 칠 때 이렇게 이어버리면요. 여기를 이으면 석점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이쪽을 잡게 되면은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으로 치고 나오면은 이걸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나중에 이걸 딴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백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를 붙여왔는데요. 네. 젖히면은 늘겠다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늘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은 네, 이쪽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올 때 이렇게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다 있겠죠. 흙이 잡으러 가는 건 좀 무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흑돌 두 돌이 백돌 이 네 돌을 갖다 공격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네. 되게 보면은 백이 쳐들어왔음으로써 흑이 백을 잡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고 판단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은 오히려 흑이 안전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 네. 주변에 백돌들이 두 개나 더 있으니까 네. 지금은 본인의 안위를 살필 때로군요. 그렇습니다. 안저영 구단은 이 97년도에 신예 프로 10걸전에서도 우승을 했지만 또 2004년도에 비스카드배 신인왕전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백공석 구단을 꺾고 네, 원액배 10단변에서도 우승을 한 네, 관록의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예 기전에서 우승 2번, 전체 기전에서 우승 1번, 준우승 4번을 차지한 여러모로 실력도 겸비한 기사이고요. 네, 그리고 경험도 많죠. 네, 그리고 또 엄청난 공부벌레입니다. 안저영 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 바둑 외 쪽 면에서 뭐 연구생 사범이나 국가대표 코치 같은 것을 맡을 의향이 없느냐고 여러 번 그런 제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본인은 아직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아, 그래서 지금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까지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사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선배 기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지만 또 선배들하고도 아주 사이가 좋은 이 과묵하지만 또 친한 기사하고는 말도 잘하는 그런 네.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흙은 그러면 젖히는 방향은 아무래도 네, 여기 그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은 보통은 이 돌이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온 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붙였을 때 여기 붙이는 수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기세로 이쪽으로 젖히고 넣을 때 이어서 일단 이쪽을 차단하고 나서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또 따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붙여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수를 들고 나오고 있는 김미리 선수가 붙였을 때 바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글쎄요, 지금 바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일단은 백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이 일단 제일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넣는다면은 그때 이렇게 젖혀오면 제일 보통인 모습인데 네. 젖히는 젖히고 교환이 놓을 때 이렇게 젖히면 네. 보통인데 이쪽을 젖히지 않고 그냥 이쪽만 젖혔네요. 백의 입장에서 삼선 젖히는 교환이 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면은 이렇게 늘어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도 네, 이렇게 느는 정도로 이제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은 이쪽으로 밀어가고. 네. 어쨌든 여기서는 서로가 전혀 이 모양은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모양은요.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 새로운 석유 탐사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미지의 세계인데요. 네. 이 안저영 구단이 봐왔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그 국전무인 국상무속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 얘기는 이 바둑판 위에 국전무인 바둑판 앞에 사람이 없고 국상무속 바둑판 위에 돌이 없다. 이 무심으로 무념무상으로 두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한 기사는 누가 있냐면은 일본에는 이
바둑 가문이 4대 가문이 있습니다. 이 홍인보 가문이 최고 오래된 가문이고요. 그 가문이 이제 결국은 자기네 가문의 타이틀 이름을 내놔가지고 하여튼 보린방전이라는 대회가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홍인보 가문과 그다음에 이노우에 가문이 있고 그다음에 야스이 가문이 있어. 그다음에 하야시 가문이 있습니다. 이 4대 가문이 있었는데 그 4대 가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노우에 가문에 이 11세 장본인이 이노우에 인세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어성기 이 장군의 관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시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자가 그 국록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아, 몰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홍인보 가문이 갖고 갔는데 홍인보 11세 때 그때 이노우에 인세키가 명인이 초대 명인 기소에 오른 자리입니다. 네. 그 당시에 올라서 하는 얘기가 국전무인이야 국상무석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심으로 두는 것이 최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안저영 구단이 옛날에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이 후배 기사이지만 바둑 두는 자세나 바둑 두는 태도가 바둑 두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감이 가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감으로는 아래쪽 저치행수가 떠오르는데 어떨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수요. 네. 네, 그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젖혀버립니다. 그러면 단수를 치는데 이렇게 나와보는 그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 보통 기본은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잡기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흙보다는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나가도 별것 없나요? 네, 이걸 나오는 것은 백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나오게 되면요. 되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분들, 기력이 특히 약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것이 이 정도면 어디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 한 곳에 쏠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탄 대신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둔다고 한다면 여기를 늘거나 아니면 이쪽을 젖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젖히는 것은요. 근데 이쪽을 느는 것은 역시 이쪽을 늘어가지고 다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역시 젖혀가지고 다음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장문이에요. 반즈의 제왕 안조영 선수가 지조션배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김미리 선수의 3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제14기 지조션배입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업계 1위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김민희 선수와 안지영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광고 전에 잠깐 이 하나의 만화를 본 적이 있었죠. 네, 만화, 이 바둑 두는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죠. 네. 네, 이 강명주 회장께서 그리신 건데요. 거기 보면 마주 앉은 너희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해서 청어무성이라는 네, 그런 한문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자성어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이 원적에는 총자는 청어무성이요, 명자는 건어미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총, 귀 밝은 이는 소리가 나기 전에 듣고, 명자, 눈이 밝은 이는 건어미영, 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둑을 두면서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이 강명주 회장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네. 원래 이 얘기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뜻으로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그 법조인들이 많이 이 얘기를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대구 지원 그 지방 지원 거기 이 상주 지원에 가면은 상주 지원 입구에 보면은 그 암석 암각으로 해서 바위에 크게 네. 그 청어 무성에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겨져 있죠. 항상 보고 마음이 새길 만한 글귀 있기 때문에 네.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명주 회장님께서는 보면은 어떠 하나를 봐도 거의 바둑으로 많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강명주 회장님이 또 그 회사에서 한 거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거기가 어디죠? 용산구 청파동. 아, 네. 강명주 회장님 이 사옥 말고요. 네. 가평인가? 아, 예, 지지밸리인가? 네, 지지밸리. 유명산. 네. 예, 네네. 유명산. 네. 거기도 가보면은 뭐 강명주 회장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글귀를 많이 써놓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또 뭐 바둑을 두면서 이 바둑통에 있는 돌수만큼 나는 친구를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가 만연해가지고 네. 친구가 없는 사람 참 많답니다. 그렇죠. 근데 강 회장님 주위에 가보면 항상 친구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강 회장님이 좋아하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항상 호쾌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둑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는 한 6잔바둑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은 한 넉 잔바둑 정도? 네. 한 2점은 넣으신 것 같아요. 2점 넣으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2점으로는 제가 접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응? 아, 네. 저하고는 네. 제가 농담을 식으로 네. 그냥 두면 섭섭해서 꼭 뭐 한 돈 10,000원에도 걸고 내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져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다혜 사범은 그냥 두기 때문에 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넉점 바둑이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치수인데 6점 바둑에서 넉점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6점 바둑에서 넉점 바둑까지 가기가 어렵죠. 네. 근데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둑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 예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사원이요. 어떻게 하면 바둑이 늡니까 하는데 강명주 회장처럼 하면은 바둑이 늡니다. 아, 네. 바둑을 사랑하는 만큼요. 네, 사랑하는 만큼 늘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바둑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더 열의를 많이 쏟는 것이죠. 이제. 네. 네. 항상 시간 나면은 바둑 TV를 보시고 시간 나면 바둑책을 보시고 또 바둑도 두시고 그리고 어떤 문구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꼭 바둑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흑 쪽이 좀 괜찮다라고 AI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백이 조금은 경직되어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제가 그 목진석 구단과 한번 이 시합하기 전에 잠시 국가대표실에서 잠시 만나서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글쎄요 하더니 안재영 사범이 긴장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거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양이 언뜻 보면 단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은 좀 뭉쳐 있는 듯한 인상이 좀 있거든요. 젖히니까 있고, 네, 늘고 젖히고 붙이고 띄었다. 백은 지금 이쪽도 두고 이쪽도 다 두었습니다. 흙은요. 물론 이제 백은 상대의 모양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안정하고 이것도 안정하면 이것으로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긴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누가 다시 좋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 아, 이렇게 단수 치는 수요. 이쪽으로 치는 수. 네.
일단 흙은 이렇게 있겠죠. 아, 네. 그렇게 있는군요. 네. 그 다음에 둔다고 한다면 이걸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빠질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요거 하나 찾았다는 거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서로가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볼 때는 이쪽으로 쳤을 때 이쪽으로 쳐보는 것은 또 이쪽으로 둬가지고 따내서 결국은 이걸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건너가는 모습 되겠죠. 그러면 나오고 놓고 이렇게 잡는 모습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것도 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바닥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막아버리면 끊는 수는 안 되거든요. 흙이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올 때 늘고 올 때 젖혀서 계속 공격을 가하는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벽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가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바닥을 두면서 백이 먼저 이쪽을 붙이느냐 아니면 흙이 먼저 이쪽을 두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쪽을 먼저 두게 되면은 일로 다가오는 수가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선수가 될 것이고 백이 먼저 이쪽을 붙여가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흙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은 이 모양은 이쪽으로 다가오는 바닥이 못 됩니다. 네. 그쪽이 중앙 쪽에 발언권이 강해지는 그런 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로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역시 단수를 쳤고요. 네, 일단은 하나는 따내겠죠. 단수 쳤을 때 흙이 가장 안 좋은 것은 단수 친 그 자리를 있는 것이겠죠. 워낙 무형이 되니까요. 네. 여기서 끊는 것은 팩감이 없기 때문에 무리겠죠. 끊는 것 끊어가네요. 끊어갔네요. 끊어가면은 따내고 이쪽으로 있게 돼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일단을 불사하자고 나왔습니다. 거기를 강력하게 끊어갑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고 나올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찔러가겠다 그런 뜻일까요? 우상기 쪽을요? 이것은 이쪽으로 찔르는 수가 놓고 이렇게 있는 수가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고 치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수로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로 그만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여기서 흙의 응수가 좀 곤란할까요? 네, 여기서 흙의 응수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이으면 다음에 응수가 없어요. 네. 여기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은 거의 뭐 망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흙은 한 점 살리는 것이 무리겠네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치나? 따낼 때 이렇게 이어두나요? 네, 이런 정도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합의를 보는 걸로는 최고인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이것을 끼웠을 때 이쪽으로 치는 수도 안 될 것 같아요.
빠져서 다음에 여기를 이어도 이것은 안 되겠죠. 네. 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두려고 지금 그렇게 했는지. 안조영 선수는 랭킹이 76입니다. 현재 이번 지지옥션배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 100위권 안의 선수들이 총 5명이 있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6계단 하락해서 27위, 네. 그다음 이창호 선수가 3계단 하락해서 47위. 네, 그 다음이 안주영 선수죠. 네. 안주영 선수가 76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류기사는 한 명도 없었는데 여류기사가 오유진 선수가 네. 이번에 삼성화재배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83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혁 구단이 99위로 이제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5명의 기사가 있는데 여류기사가 2이 있고 남자 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랭킹이 가장 높은 기사는 최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정말 화려한 성적을 내면서 본인이 입단할 때 약속했던 랭킹 20위권 이내 진입에 공약이게 될까요? 그런 약속을 지켰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위인가 17위까지 랭킹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반대편 여러분들은 지금 네. 안재영 선수가 객관적으로는 안재영 선수가 우선 많은 활약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창호 구단과 최정 구단이 결승에서 맞붙는 것을 아마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그 목진석 구단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류팀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 뭐 청소년팀, 여류팀, 그다음에 이 젊은 국가대표 기사들도 맡고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 이제는 이 지주옥신배에 참가한 여류 기사들이 제법 있어요. 숙녀팀이요, 숙녀팀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했더니 웃으면서 신사팀이 고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엔 조영이가 한 3연승 정도 해줘야겠지 했더니 네. 목준석 구단이 하는 얘기가 3연승은 더 해줘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최소한 그랬더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숙녀팀에 어마어마한 기사를 갖다가 보실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주옥 선배가 끝까지 가야지 그 목진석 구단이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기사를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그 어마어마한 기사를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주영 선수가 좋은 성적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지금 흑이 최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면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희 선수 수익기를 끝냈을까요? 네, 어떤 수익기를 끝냈을까요? 백이 찔렀을 때가 흑의 은수가 궁금한데요. 네, 따내지 않고 그냥 찔러가는 게 묘미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백은 이런 식으로 찌르는 겁니다. 왜 찔려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선수 된다 하더라도 항상 이 미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네. 여기 두 방까지는 항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고서 이쪽을 내려오게 되면요. 이것은 아주 골치가 아프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이렇게 젖혀버려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다 젖혀버려도. 이 싸움은 이렇게 놓고서 들 떼다가 심심하면은 이거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거나 또 따내게 되면은 이 패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치고 이겼는지 안재영 선수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구단 아직 13분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장면에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안재영 구단은 사실은 속기파 기사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장구파 기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장거파 기사면은 속기를 못 두느냐? 그건 아니에요. 속기 잘 두는 기사가 아니 장거 잘하는 기사가 속기도 잘 둡니다. 그 이유는 네. 속기를 장고를 두게 되면 항상 촐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 1분만 가지고 계속 한 백수 150수를 헤쳐나가려면은 수가 밝지 않아 가지고는 싸우기 힘든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저희 동료 기사 중에서 굉장히 속기를 잘 두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속기로 계속 엄청나게 속기를 잘 둔다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한 기사예요. 네. 내가 너는 속기를 그렇게 잘 두냐 했더니 사실 그 비밀인데 하더니 내 속기를 두는 이유가 촐기에 물리면은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 속기를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네. 안 몰리려고요. 네. 근데 그 기사의 얘기는 이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그 사람이 이름 됐다가는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친구가 나보고 네, 의절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안 되니까 네. 제가 여쭙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그러면 백이 단수 치면 2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요소, 이건 다 좋았는데 요소 아닌가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네. 이걸 왜 밀어놓습니까? 이걸 왜 밀어놔요? 이건 언제든지 밀을 자리예요. 네. 이건 언제든지 상대방이 뒀을 때 그때 밀어도 이건 언제든지 내가 할 자리인데 이걸 밀어놓은 것이 안재영 선수답지 않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었나요? 그렇죠. 전혀 할 필요가 없었었죠. 이걸 안 하고 그냥 딱 따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돌이 없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요. 건너가는 거 있죠? 만약에 이걸 어떻게 차단하려고 하면은 맞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씌워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돌하고 이 돌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안재영,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영이가 요즘에 바둑을 안 둬가지고, 그러니까 40대 기사들이 되게 대국수가 이렇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둑을 안 둬가지고 그것이 하나 좀 문제는 문제일 것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친구를 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인데. 네. 안재영 구단이 랭킹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네. 올해 대회가 많지 않아서 판수가 많지 않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4승 10패로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10경기 3승 7패인데요. 네. 지금 이건 따내는 정도예요. 이렇게 따내는 정도인데 따내게 되면 좀 이민수가 대악수가 되는 것이죠. 이 민수가요. 여기서 이 민수가 했다가 차민사범 있을 때 이 민수가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민수가 문제가 있잖아 했더니 차민사범이 형화야 너 형한테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 민수가 얘기할 때는 항상 차민사범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백이 따내나요? 아니면 치받나요? 치받아도 나오고 나면 결국 따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교환과 이교환이 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득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네. 따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구도도 역시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만 안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툭 따내고 났으면 여기나 오히려 이걸 따내고 나면은 흙이 이걸 눌러야 될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이게 누르거나 이쪽으로 젖히거나 이렇게 둬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눌렀을 때 이걸 밀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대학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백은 이걸 그냥 따내고 나서 자랑인 것이 뭐냐면은 이쪽을 덮어 씌워놓게 되면은 이 모양이 여기를 있게 되면 자체로 못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도망을 못 가면. 네. 이런 식으로 이어놓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놓을 때 빠진다 하더라도 빠지고 놓고 저 친구 못 살아 있습니다. 전체가 흙도 못 살아있는 형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은 네, 백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형태는 있어서도 이 정도만 해도 이것은 백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방금 따낸 흙 2점이 요석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안 따내면은 흙이 이었다가는 이 전체가 지금 이 안에서 네, 쌈지도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사는 것도 그냥 사는 수 잘 안 나옵니다. 폐 정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를 와야 되는데 붙이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둬도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빠져서 네, 사는 모양을 택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를 치중을 가가지고 붙일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패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 외에는 하는 수가 없어요. 김미래 선수는 페어 바둑에 강한 기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페어 바둑 최강전에서 무려 2차례 우승, 1차례 준승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의 모양은 여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두지 않으면 흙이 양날일자로 씌우는 게 참 기분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미래 선수가 페어 바둑을 잘 준다는 얘기는 김미래 선수가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네, 아마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 잘할 것 같아요. 네, 이 페어 바둑을 잘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것이니까 아마 신랑의 마음도 잘 읽어가지고 네. 네,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또 배려도 잘하고요. 네, 원래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수를 뒀는지 왜 화를 내는지 이 이유를 잘 알아야지만 결혼 생활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 이다혜 사범이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저희 때만 해도 좀 고지식해가지고 좀 여성들에게 좀 우리가 좀 피해를 입힌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자수하면요. 근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그냥 쫓겨나죠. 네. 네. 김미래 선수가 1기 대회 때 한상훈 선수와 호흡을 맞췄고요. 네. 4기 대회 때는 나연 선수, 7기 때는 영구 선수. 네. 각각 다른 파트너와 만났는데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기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는 선수겠죠? 네, 거의 선수입니다. 네. 뭐 여기는 맞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늘어야 돼요. 여기는요. 네. 지금 안주영 선수는 이 모양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살아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상변 쪽 나리자로 씌어간다면 그 수가 네. 선수가 될까요? 그거는 선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씌어가는 수는 여기가 선수거든요. 지금 이걸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쪽을 안 두면 끊어서 올 때 이걸 붙여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은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의 손빼도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젖히고 제일 쉽게 젖히고 막을 때 단두치고 놓고 이거 해두고 놓고 그다음에 이걸 막아버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구차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쪽을 막아버림으로써 이 넉점이 잡혔습니다. 지금 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승려팀이 현재 8대 3으로 크게 앞선 상황인데요. 신사팀에서는 안조영 선수가 구원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과연 위기의 신사팀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 12번째 경기입니다.
반상의 월화 드라마 제14기 지지옥 시험대입니다. 김민희 선수가 2연승을 거두고 3연승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심사팀에서는 강적이 나왔습니다. 네. 백이 붙이자 흙이 젖힌 상황이고요. 백이 찝지 않고 그냥 늘었네요. 찝는 교환은 좀 악수라고 본 걸까요? 뭔가 아직까지도 노림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별 노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찝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흙이 여기 두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림은 없습니다. 놓고 젖힐 때 또 젖히면은 놔야 되는데 이음은 잡아서 안 되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은 네.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되면요. 네, 이것은 뭐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중앙 쪽이 백돌이 네. 약해졌네요. 네, 이렇게 이쪽에 다 다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담이 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두고 놓고요. 네. 모양이 일단락되었다 판단하고 흙이 좌흙이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또 제가 볼 때는 급선은 여기가 급선과 같이 보이는데 지금 AI가 네, 아까 흑쪽한테 한 50 몇 프로 정도, 60% 정도의 55% 정도의 손을 들어줬다가 다시 오히려 네, 백쪽이 그 정도 갔다는 것은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쉽게 두려면 찝어드는 교환을 하는 게 깔끔하긴 하겠죠. 네,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죠. 지금 손을 뺄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네. 우산기 쪽에 백이 한 점을 이으면 네. 핏돌 전체가 못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재영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나오고 놀 때 두고 놀 때 이거 두고 놀 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것은 빠진다 하더라도 젖혀버리면은 막아서 치중 가가지고 이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살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몇 발짝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역시 흙이 살아두고요. 네. 좌하기 쪽은 백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좌하기 쪽이요. 좌하기 쪽은 지금 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지금 제일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보류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두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흙이 이쪽 붙이고 나올 때 젖히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안주영 선수는 엄청나게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코브린스를 받아주면 분명 디길 텐데요. 네. 흙이 손 빼는 건 어떨까요? 손 빼면은 이렇게 끊어 잡는 것이 선수다 이겁니다. 이렇게 끊어 잡는 건 선수다 이겁니다. 또 손을 빼면은 나오고 올 때 단두 치고 나올 때 젖히게 되면요. 아하. 네, 이것은 크게 큰일 나겠죠. 네. 네, 둘 중 이거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패로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늘긴 늘었는데 그럼 이제 흙이 활용을 다 당했으니까 그렇지. 이젠 찝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찝어놔야 돼요. 지금 여기를 뚫는 순간에 지금 김미래 선수는 뭐 사범님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나는 좀 아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안주영 선수가 반상의 대조영, 반집의 제왕이란 별명이 있는데요. 반집의 강한 기사인가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 끈기가 있고 이 마무리가 강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창호 구단의 뒤를 잇는 네, 그런 기사이다 하고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얘기가 그냥 박영원 구단이 나오면서 속 빠졌죠. 아, 그렇군요. 근데 박영원 구단이 워낙 그냥 신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워낙 네. 끝내기를 잘하기 때문에 박영원 구단 때문에 속 빠졌는데 그 이전에는 안재영 하면은 반집의 제왕이다, 반집의 승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박영원 구단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신산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양 구단 나오고 나니까 속 빠졌어요. 이제. 점점 후배한테. 네. 넘어가는군요. 예, 옛날에 뭐 무협지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이 휩쓸린다 아, 말이 있는데 네. 결국은 항상 후세의 가외라고 이 뒤에서 나오는 자가 더 네,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후세인가이라고 뒤에 오는 후배들이 가히 들어올만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이런 신상 계보도 점점 변하게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저는 공자님이 한 얘기죠. 네. 이 안회라는 그 제자가 워낙 출중한 것을 보고 주위에서 이제 시기를 많이 하니까 아, 그 시기하는 것을 보면서 네. 후생이 가외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보다 훌륭한 이 후배들이 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지금 네가 좀 괜히 깝죽대지 마라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흙이 방금 둔 그 자리, 아주 좋은 자리죠. 지금은 선수인가요? 뭐 아니면 손을 빼도 될까요? 손 빼도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 빼면은 괴롭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 쉬어가게 되면은 한 방 더 쉬어가게 되면은 이게 살려면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뭐 사는 자세가 조금 좀 모양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받아주고 싶은 기분인데 과연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분상으로는 좌변 쪽의 가운데를 백도 한번 갈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기를요. 네, 아유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도망만 갈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기가 만만치 않으면은 오히려 네, 번쩍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형사가 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끊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를 끊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두터움을 다 지웠기 때문에. 아, 역시 그 자리가 네, 두텁다 그 자리가 보고 두터운 자리죠. 끝나갑니다. 네. 안중 선수가 두터운 수를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원래 안주영 선수는 얇은 바둑은 아니에요. 실리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두텁게 두면서 힘을 비축해서 이 훗날 벌어질 싸움에 대해 대비하는 성격인데 그렇다고는 먼저 싸움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의 싸움을 걸어오면 마다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김미대 선수 역시 남한테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미대 선수는 나중에 결혼을 해도 절대 부부싸움 할 때 먼저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김동엽 선수와 김종수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주 차분하게 판을 이끌면서 부드럽게 전반적으로 조금 무리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변 쪽은 흙이 가져가게 되겠네요. 네. 좌변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놀 때 이렇게 한칸 뛸까요? 이런 정도 두면은 무방한데 이렇게 붙이면은 맞고 놀 때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네. 이 안에 살기는 했는데 흙도 이 모양이 두텁거든요 지금. 백도 이쪽을 잡아두든지 아니면은 단수는 쳐놓고
따낼 때 이쪽을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 따냈을 때 여기가 좀 뭔가 서로가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을 가지고 이렇게 굴복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따내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굴복을 할 것이냐. 네, 이것이 서로의 패 공방전이 추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무난하게 한 칸 띄었고요. 지금 이 한 칸 띈 것은 이렇게 붙이면은 끊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 붙이고 넣는 것은 선두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늘어갈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먼저 지켜뒀습니다. 흙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이 차분하게 한 칸 띄었습니다. 네. 오늘의 바둑은 제가 볼 때 차분한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 차분한 바둑이 되면은 김민희 선수도 자신 있다 그랬는데, 안조영 선수도 옛날 전성기 때를 보면은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국수가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안재홍 선수가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은 너무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습니까? 네, 생각하기 싫어요. 네. 신사팀이 현재 남아있는 선수가 유창혁, 이창호, 이성재, 그리고 안지용 선수 이렇게 4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진석 구단이 얘기를 빌면은 안재영 선수가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다는 것은 정말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숙녀팀을 응원하는 쪽에서도 숙녀팀의 기사들 외에 숙녀팀을 응원하는 그 시청자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안조영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 흥행을 위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시간 나시면 지금 관전하고 계실 우리 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지금요. 분명히 그 수는 너무 네. 악수인데요. 그 수는 선수긴 굉장한 했는데요. 악수예요. 왜 악수인가요? 이건 왜 악수냐면 이거는 하나 끊어놨어야 됩니다. 여기를 끊어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젖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이제요. 젖히는 걸 패로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없을 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걸. 네. 그런 차이점이 이렇게 있군요.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안 됩니다. 안재영 선수 초읽기에 몰려서 시간을 벌고자 젖혔는데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안재영 선수 이 수는 끝내기로도 이쪽은 무조건 더 넣고 나서 나중에 이거 도도 늦지 않거든요. 혹시 끊었을 때 잡지 않고 네. 이선으로 젖혀서 반발하는 수가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이쪽으로. 네. 근데 이쪽으로 와서 잡는 것은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신경 쓰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여기가 다 듣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걸 찝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단두 치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이게 똑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득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흙이 끊어도 잡는 정도가 아니나 생각이 돼요. 형세는 팽팽한데요. 이제부터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백의 다음 수 어렵습니다. 어디를 둬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자리죠.
저 같으면은 이쪽을 한번 쳐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거기는 선수가 되겠죠. 지금 안재영 선수가 벌써부터 닦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닦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랭킹으로는 안저영 구단이 앞서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좌변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이게 들어와서 상대방이 심하게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적당히 잡으러 오면 타개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건 타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뛰어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쉽게 달 공땅할 돌은 아니에요. 방금 네. 여기서 그럼 먼저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붙이나요? 젖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나요?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아 역시 네,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우하기 쪽이 문제가 네. 되겠네요. 오늘 이 바둑은 우하기의 그 패, 여기서 누가 굴복하느냐가 이제 문제 관건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백이 굴복해도 살아는 있지만 집으로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겠죠? 네, 굴복은 못합니다. 네, 굴복은 못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개수는 삭감인데요. 네, 이건 삭감이죠. 이건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뭐 이건 받아줘가지고 흙으로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백은 이러고 일단 따내겠다는 거예요. 일단요. 네. 여기에 쉽게 못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안정 선수가 여기서 못 산다는 생각이 아니고 여기 들어왔다는 순식간에 바닥이 얇아져가지고 이 패에 대해서 굴욕적인 행동을 벌여야 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우하기 쪽에 패를 백에 굴복하면 집으로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백도 이 패를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주 끝내기로 돌입을 했네요. 받으면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붙일 때가 좀 아프죠. 지금 손을 빼면은 이걸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것은 백으로서는 만족인데 지금 여기를 붙일 때가 좀 아픕니다. 어쨌거나 젖히는 것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것은 여기 맞보게 해서 이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하나 탁 끊어두면 이게 아파요. 잡으면은 이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돼가지고 여기 붙이는 수가 없어졌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후퇴했다가는 또 막으면 또 선수가 됩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 빠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싸움을 좀 가볍게 할 수가 있고 여차하면 여기까지 또 패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하기 쪽에 시한폭탄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 또 패를 바로 걸자니 졌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패를 해서 이기는 날이면 받은 끝입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네, 안재영 선수가 지금 계속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대국을 안 했다는 것이 이 40대 기사들이 그 신사팀의 그 40대 기사들이 실력은 제가 볼 땐 출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들이 대국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숙녀팀은 요즘에 그 숙녀 이 여자 리그가 네. 지금 한참 시작돼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습니까? 챔피언 리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 뭐 날이 설대로 선 기사들만 있는데 거기에 40대 기사들 같은 경우는 칼이 좀 무뎌요, 좀. 네. 네. 실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40대 기사 같은 경우는 바둑을 이제 한두 번 이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발동에 걸립니다. 네. 아, 여기서 만약에 흑이 패를 걸지 않고요. 단수 치는 방향을 일선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 수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수네요.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걸 젖히고 놓고 이어서 죽었답니다. 이 수가요. 저도 지금 이 수를 좀 간과했네요. 네. 이거 패를 하지 않고 아주 골치 아픈데요. 네, 지금 네. 패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잊지 않으면 잡혀버리니까요. 네, 이때 혹시 이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놓고 이게 되나? 단수를 치면은 나오고 늘면은 이걸 밀면은 잡혔네요. 그런 수가 있었군요. 네. 일선 단수 치는 수가 있었네요. 일선 단수 치는 수가 있었네요. 역시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 기사들은 지금 항상 칼이 갈려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역시 갈려 있었네요. 날카로운 수네요. 끊어서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전과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지금 패를 안 하고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쳐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따내고 젖히는 것은요. 나오고 오는 것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여기 한 칸을 띱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뒤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을 때 이걸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반반입니다. 들어가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빅을 낼 수도 있고. 네. 지금 김미래 선수는 일단 보류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팩감. 그 한 팩감 이길 수 없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배기 팩감을 써야 할 차례인데요. 네. 팩은 뭐 따내겠죠. 따냈을 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우상기 쪽에 단수 치는 것이 팩감이 될까요? 이건 팩감 됩니다. 근데 이 팩만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긴밀할 때 써야죠. 이곳에서 이걸 따내고 나서 이쪽으로 오면은 막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잡으러 가자고 우겨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건 긴밀할 때 써야 됩니다. 지금 쓰기는 아까워요. 네. 그러면 우변 쪽에 백이 젖힐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도 팩감이 될까요? 우변 쪽에 젖히는 거 네. 이거는 조금만 아까워요. 왜 아깝냐면은 나중에
혹시 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 네. 약간 아깝긴 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운데 뭐 패감이 없으니까 지금 안주영 선수 이거 젖히면서 본인의 머리를 잠깐 흔들었지 않습니까? 만지는 것이 아까워 하면서 준 겁니다. 이건 받겠죠. 아까워요. 이것은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맛이 조금 있었는데 네. 네. 여기 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또 한술 더 끊어갑니다. 뜨네요. 한술 더 뜹니다. 김민희 선수가 2연승을 거두면서 네. 마음이 편해졌는지 아, 과감한 수를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2010년 제29회 KBS 바둑왕전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늘고 싶은데요. 네, 당시에는 안주영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쪽을 둬야 되는데 또 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죽이더라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백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거기 끊는 거는 일단은 과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안주영 선수는 아예 이렇게 나서 끝장을 보자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맞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고 마지막 하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일단 패를 따냈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잡아주면은 그걸로 만족이다. 젖혔을 때 이걸 따냈는데 이걸 따냈다는 거니까. 그러네요. 패감은 네, 안 쓴 그 것과 생각을 진비 하고 없다. 이런 생각이군요. 지금 이거 되고 나니까 이거 젖힌 것이 또 악수네요. 이렇게 끊는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 손 패감이었는데요. 빼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돌이 없으니까, 두 돌이 없으니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 네, 결국은 라는 그걸로 뜻이네요. 네, 합의를 봤습니다. 이음은 놓고 치고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이어야 돼요. 이으면은 늘고 단수를 칩니다. 나올 때 이쪽을 늘면은 여기를 두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이어가겠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어떻게 두는 걸 연구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쪽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네. 뭔가 우변 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달라질 하나 것 해놓고 같은데요. 네. 놀 때 이걸 하나 해야 될 것 이 같아요. 타이밍에요. 네, 이 타이밍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을 늘고 네. 그러면 여기를 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늘고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막고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백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이건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미래 선수가 이 끄는 수는 좀 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지금 참마가 둬도 좋은 것 같았었는데 네. 지금 승부 예측이 AI도 아예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흙이 좋다 하고 하다가 지금 이걸 끊는 순간에 그리고 이걸 빠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둬야 됩니다. 네. 지금이 타이밍인데요. 네, 단수 치는 건 선수예요. 네. 나중에 여체에서 건너간 수가 있을까봐 근데 건너간 수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벌고요. 네, 자 바둑은 정말 재밌게 되어갑니다. 오늘 바둑 최대 승부처입니다. 네,
여기서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신사팀의 희망을 안주영 선수가 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희망을 절망을 만드느냐 위기 순간입니다.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이걸 젖혀가지고 이거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상당히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부터 갑니까? 거기서부터 백도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치받으면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네. 넣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간을 띄게 되면은 잊고 맞겠다. 막겠다는 무슨 것인데 뜻일까요? 이렇게 두면은 이걸 두고 놓고 이를 막아가는 것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렵습니다. 나오고 놓고 젖히면은 빠지고 제가 볼 때는 백이 한 수 부족같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놓고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마지막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네. 여기를 이제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빠질 때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조여가지고 한두 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지기 전에 뭔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놓고 이것을 빠지게 되면은 지금도 놓으면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조이면은 이것도 한두 부적인데요. 이렇게 해서 조여도 이걸로 한두 부적입니다. 또 백이 좀 네. 부족합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낳고 이렇게 둬도 이것도 한수 부적이에요. 지금 한수 부적인데요. 제 수일계로는. 그런데 흙이 찔렀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장면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네, 지금 그 수를 둬야 돼요. 지금요. 네. 광고를 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입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